권력을 추구하는, 지향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많이 있을수록 좋다. 민주당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08석 거대 여당이고 너무 큽니다. 국회가 대화 타협이 되려면 과반이 150석인데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너무 커지면 뭐 강대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 커지면 이것이 다시 자체적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갈등적인 요소가 보이고, 가지 벗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얘들아.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진심 어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러면 권력 투쟁이라는 선생이 좀 나와서 하지. 지도자가 그 뒤에서 내부적인 뒷담하지 말고. 강한 어떤 경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은 그 조직이 활력이 있고 다시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거대한 공룡 정당이기 때문에. 아니, 공룡이 아니라 국민이 밀어준 건데 자꾸 공룡하고 누구는 소당이라고 그러고 그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국민한테 그걸 얻어야지, 장 선생. 내년 지방선거 때 결과에 따라서는 그때부터 권력적 분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런 것들이 단초가 되는데, 박지원 의원이 지금 국민들이 참 진짜 영리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찍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권력의 생리상 진짜 못 배운 우리 서민들이 영리해. 그런 걸 알아야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이제 당정 간의 이견 좀 긍정적으로 자꾸 그 거대 여당이라고 자꾸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아니 너희들이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해야지. 지금도 석 누구랑 미련을 못 버리고 하면서는 뭔 잔소리가 많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제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 제발. 나름 일관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난 추석 전에 지금 이 검찰 폐지와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이 지지층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법이 없었으면 다 죽었어 우리. 아니잖아요. 좀 구속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이, 지금 경찰청 폐지에 따른 또 구속비 여러 가지 단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미련을 버려야 산다 너희들. 원장의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하는, 자꾸 물어뜯고 할 게 아니고 명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형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달라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물어뜯지 말고. 중심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사법부의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도 계속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특검 수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내란 사태와 관련돼 있어서도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유정 의미를 거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한 것이지, 대놓고 우상호 정무수석 보고 소위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모양새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스케줄을 지지층들에게 전달한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연휴 기간에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인데 다양한 관점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은, 이 건국전쟁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의 여러 가지 활동, 해방 전후사라고 그럽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6년 6월 25일까지 해방이 된 직후에 한반도에서 특히 이제 공산당 일제 36년 동안 잠복해 있던 조선 공산당이 제일 먼저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공산당들하고, 그다음에 사회당, 사회주의, 그리고 이제 김구, 그리고 이승만, 이런 분들이, 박헌영이죠, 공산당은. 이런 분들이 해방 전후사에 있어서 정치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건국전쟁이라는 것은 다큐멘터리 기록 영상입니다.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거기에는 공산주의,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의 만행에 대해서 기록된 다큐멘터리. 이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말고 보수 말고 이외의 어떤 정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좀 폄훼됐다. 일방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에서 해방 전후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뭐 결국은 박헌영은 일제 30년 전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해방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장동혁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장동혁 대표는 아니다. 이것은 어떤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보수적인 시각이라든가 진보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섭렵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건국전쟁 투어를 보고 나서 다양한 뭐 관점을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와 그리고 학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를 왜곡하면 안 되죠. 이게 사실 이번 이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제주 4.3 사건이거든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우파의 시각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 극우적 시각으로 보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4.3 유족회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역대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의한 비극적 사고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 여야가 합의로 제4.3에 대한 법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를 그러니까 왜곡하는 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수권 대한정당을 지향하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국정감사 시작이 되는데 네.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 열자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지난번부터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69개 민생 법안 네. 처리하자. 뺨 때리고 웃으라고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네 건에 대해서 먼저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한 건 처리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필리버스터 또 한 건 처리하면 또 24시간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고 늘어뜨리는 거지. 누구들이 그 자질도 없으면서.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수의 수로 인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이제 처리하자.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민주당한테 끌려가야 됩니까? 우리 서민들 자살하고 죽어 나가는데 그 국민의당에서 해준 건 뭐 있냐?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고 여당과 야당은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럼 69건, 70건에 대해서 건건이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단다. 아저씨, 장 선생,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10월 달에 있을 3주 동안 국정감사 이것을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실정을 그리고 추궁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정당의 본질인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진퇴양난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필리버스터를 69건에 대해서 처리할 거냐 아니면 홍태하게 민생을 위해서 그냥 합의해 줄 거냐. 그렇지, 합의해야지. 그리고 민생을 알면서 국감기관이 밀당이냐? 국감기관이라는 것은 현장 국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외통위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회의를 여는 것이 좋겠고 그것은 여당과 야당이 잘 합의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일방통행한 것이 있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극한적으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진 것이 많은 민주당이 양보해라. 근데 양보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너희들은 그렇게 아주 달콤하게 받아들였냐? 앞으로 남았는데 연휴를 맞아서 미크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보도 양보할 때 하는 거지. 시장인데 민주당에서 후보가 여러 언급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자꾸 한 방은 없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특히 서울에 있는 의원들, 뭐 대표적으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뭐 다른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각종 언론사나 정당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실시하는 이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꺾을 민주당의 그러니까 주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오늘 이야기가 아마 좀 차출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차출론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 시켜줬어 먹어. 오세훈 시장의 강점이라면 제가 알았다 먹어. 하나는 인지도. 저녁에 온대. 저녁 8시에 온대. 그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인물이고, 집에 왔어? 하나는 이 오세훈 시장이 한 번의 입장을 하긴 했습니다. 아까 어디 간다고 했잖아.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약간 행복한 이미지, 그리고 또 약간 좀 깨끗한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다. 시간이 없나? 그렇기 때문에 못 이네. 그래서 이 응? 민주당 쪽에서는 뭘 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아니 술 먹고 있어.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벌써가 뭐요? 딱 빨리 온 게는 시간이 못 있구만. 일단은 지금 언제 갔다 오려고? 좀 떨어져 있고, 김윤석 총리 또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알았으면 내가 태워다주고 왔을 건데. 분이 바로 지금 대선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인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거 갖고 가서 그 옆자면들. 있습니다만, 빨리 하나는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러나 오세훈 시장도 아킬레스 건은 있죠. 지금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 수사의 대상이 왜?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녹아하느냐. 이거 갖고 와서 옆에 사람들 하나씩 주라고. 민주당의 대응 카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대구시장에 이번에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체포됐다, 석방되면서 몸집을 키웠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몸집은 뭐 상당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이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로 꼭국문수라는 서영교 의원이 본회의에서 국민한테 사과해서 인사해라 그럴 때 하지 않고 있는 그 장면 하나로 대선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체급을 상당히 키우는 데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체급과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인지도는 높였지만 당내라든가 그리고 뭐 최근에 대구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전한길 유튜버가 과거에 대구시장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만 꽂아도 될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쉬운 지역인 대구시장을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출마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지금까지 어떤 투쟁이라든가 투쟁하는 목적, 본질 그것은 헌법소원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올인해야지 정치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대구시장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가 있을지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설사 되더라도 시장이라든가 지자체보다는 뭐 차기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온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